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좀 요새 문구점에서 좀 큰 데서 아르바이트를 한 1년 정도 했는데요. 네, 사장님이 계속 알바들 이렇게 무시하고 막 음,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월급, 뭐지, 알바비도 막 한 2, 3일씩 늘려서 주고. 그래서 네, 진짜 너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네, 제가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이제 막 월급 너무 늦게 주고 막 욕하고 이런 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이제 물건을 이렇게 하나씩 그냥 약간 가져갔거든요. 아, 근데 물론 하면 안 되는 짓인데 네, 이제 막 네, 말도 안 되는 걸로 저한테 막 음, 알바비 막 하루씩 빼고 막 몇천 원씩 빼고 이러니까 저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진짜 이거 뭐 몇천 원 이러는데 뭐 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저는 너무 화가 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이제 그거만큼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좀 안 좋게 한 것만큼 이렇게 음, 보상 심리처럼 돼가지고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음, 이제 뭐 이렇게 좀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네, 사장님이 갑자기 CCTV 봤다고 저 음, 신고를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바비 최저 시급도 안 맞춰줬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제가 물론 그 나쁜 짓인데 그 사람도 나쁜 짓 한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제가 지금 취준생이다 보니까 이게 또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거 네, 물건 다 돌려주면은 좀 괜찮아질지 뭐 어떨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 모르겠어가지고 네, 네. 도움을 조금 주실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음, 네,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시다가 이제 사장님께서 너무 부당한 대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이제 그 문구점에 물건들을 하나씩 좀 가져가시게 됐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CCTV에 찍히다 보니까 사장님께서 이제 신고하겠다라고까지 이제 나오신 상황이신 것 같아요. 네, 제 옆에 이현웅 변호사님 자리에 계신데요. 함께 좀 상담 나눠보실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현웅 변호사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물건을 훔쳤다는데 몇 번 정도고 구체적인 훔친 물건은 뭐죠? 횟수는 한 4번, 5번 정도 되고요. 네다섯 번 정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물감도 있었고 만년필 조금 가격 나가는 것도 한 번 있었고 만년필은 얼마 정도 됐어요? 근데 막 엄청 비싼 건 아니었고 한 7, 8만 원 7, 8만 정도. 원. 그리고 네. 물감은 얼마 정도? 물감도 한 2만 원 정도였던 것 예, 같아요. 그리고 또 나머지 두세 번 정도는 뭐였을까요? 그냥 펜이라든지 예. 펜은 약간. 얼마 안 되잖아요. 몇 천 원 정도? 네네네. 예, 그렇게 일단은 본인이 아셨겠지만 이건 절도죄에 해당이 돼요. 네. 예, 절도죄에 해당이 되고 돌려준다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 이례적이거나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본인 행위가 다섯 번 정도면 이거는 처벌될 수밖에 없어요. 설사 합의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검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한 번의 실수라면 보통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즉결 심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경찰이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몇 번의 반복적인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정상 참작의 사유 어떤 사장이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화가 나서 그랬다는 어떤 정상 참작은 되겠지만 이거는 벌금형 정도로 기소될 가능성이 물론 큰 금액은 아니고 벌금 몇십만 원 정도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고요. 만일 합의하고 예전에 전과나 범죄력이 없고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면 검사에 따라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본인이 상대방 어떤 업주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지급했다라든지 아니면 최저시급 이외에도 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 비용을 뭐 일부를 어떤
그 손해배상 하라고 하면서 지급하지 않고 공제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최저임금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그거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있어도 고발을 하면 그건 네. 상대방도 처벌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급여는. 그런데 어쨌건 훔친 물건과 횟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뭐, 야, 이거 안 할 테니까 너 급여 안 줘도 돼.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하진 않기 때문에 네. 만약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과는 무관하게 상대방도 업주도 지방노동사무소, 노동청에다가 최저임금법 및 그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그 취준생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 처벌 못 피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공무원이 될 생각 있나요? 아니요, 공무원은 아닌데. 예. 공무원이면 공무원의 어떤 결격 사유에도 절도죄가 벌금이 확정되면 그거는 귀책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문제는 수사 중이면 네. 설사 약식 기소가 됐다라도 약식 명령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수사 중 절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시현조회가 있는 공무원, 교원, 군인 이런 경우는 설사 그것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수사 중이나 약식 명령에서 약식 기소된 상태는 재판 중으로 나오고 또는 경찰이나 검찰 조사 중에는 수사 중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내지 않으면 뭐 임용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외의 직종이면 뭐 신원조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주 중대 범죄나 어떤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경비원이나 아니면 그 뭐 공무원이나 교원이나 또는 공기업 직원이 아니면 공기업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조회가 가능한 그런 기업이 아니면 다른 데 취업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제가 뭐 저지른 거 이런 거 조회 못 하는 거죠? 네, 조회 못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공무원이나 이런 경우는 조회할 수 있지만 그것도 결격 사유 여부만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된 다음에는 절도죄로 뭐 벌금을 받거나 기소유예는 더구나 수사경력조회에 기재됐다가 삭제가 되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3자는 수사할 때는 알아요. 벌금형이 되면 어쨌건 그 범죄경력조회에 계속 기재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사할 때는 다른 범죄를 수사할 때는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외에 일반인들 또는 결혼할 상대방 또는 보통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어떤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회하는 공무원도 이 형이 확정된다 하면은 공무원 결격 사유도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지원하거나 그럴 때도 신원조회를 한다 그래도 이게 결격 사유 없음으로 조회되지 이게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저 결혼할 때도 상대방이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결혼할 때 상대방이 알 수 없습니다. 네. 네, 너무 걱정 사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하면 안 되는 일인 줄 알고 사실은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이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은 좀 지셔야 되겠고, 그것과는 별도로 이제 최저임금 지키지 않고, 임금을 미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문제 제기를 하셔서 해결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안타깝네요. 사실 법적인 부분을 조금만 좀 명확하게 알고 계셨더라면 분명히 이걸 법적으로 임금 부분은 해결을 하시고 본인은 이렇게 전과자가 되는 뭐랄까요 그런 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주로 편의점에서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데요. 네. 이거는 그래도 그 어떤 우리 상담자가 고의로 어떤 범죄 행위를 한 거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편의점에서 예를 들면 편의점주가 최저임금 미만을 줘가지고 지방노동사무소에 그만둘 때 어떤 근로자가 고발을 하면 신고를 하면 예를 들면 유통기간 지난 그쵸. 것이 아니라 그 임박한 것들을 먹으라고 얘기했음에도 그쵸. 불구하고 그걸 먹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임의로 먹었다 그래서 막 절도죄를 고소하고 이런 게 그렇죠. 어떤 세트처럼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사전에 상대방이 어떤 약자이긴 하지만 상대방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어떤 법률적으로 해결하고 좀 이래야지만 이런 범죄로 연결이 돼버리면 좀 안타깝게 되는 사태가 좀 벌어지죠. 그래서 뭐 네. 그 생활을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뭐 결혼할 때도 문제 없고 공무원 될 때도 이 수사 중이거나 약식 기소돼가지고 재판받기 전까지 이때만 아니면 약식 명령 내려오기 전까지만 아니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